네팔의 수도 울란바토르 시내에서 자동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후딘 소년교도소. 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이곳에는 18살까지의 소년범 80여 명이 수용돼 있다. 전희철 박사 일행이 후딘 소년교도소를 찾은 것은 새해가 며칠 앞으로 다가오던 지난해 12월 27일. 마침 그곳에선 성탄절과 새해를 축하하는 그들만의 작은 잔치가 열리고 있었다. 즐거운 연말이 되고 또 앞으로 희망찬 새해를 맞으시길 바랍니다. 빨간 모자에 흰 수염은 없지만 선물을 하나로 안겨주는 한국의 대머리 할아버지가 소년원생들에게는 산타클로스와 다름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 박사의 진짜 모습은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의사 선생님. 2년 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이곳에 와 아이들을 무료로 진료해주고 있다. 70의 나이에 7년째 몽골에서 인수를 펼치고 있는 전희철 박사. 그는 언제나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곁에 있다. 울란바토르의 겨울은 혹한과 짙은 수목으로 상징된다. 낮 최고 기온이 영하 20도를 밑돌 때가 많고 난방 연료로 질 낮은 석탄을 쓰기 때문에 스모그 현상을 피할 수가 없다. 울란바토르의 중심에 잡고 있는 수우바타르 광장. 몽골의 건국 영웅인 수우바타르의 상이 노을 속에 잠기고 있다. 5시만 되면 어두워지는 데다 별다른 여가 활동이나 취미 생활을 할 장소도 그럴 만한 여유도 없기 때문에 울란바토르 시민들은 귀가를 서둔다. 차가 몇 년 전보다 부쩍 늘었다고는 하지만 돈 없는 서민들에게는 다른 세상 이야기. 그러나 많은 버스에 시달리더라도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밤이 깊어도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들이 울란바토르에는 많다. 최근 들어서는 결손 가정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집을 나와 거리를 떠도는 아이들도 크게 늘어났다. 전 박사가 밤거리에 나선 것은 그런 아이들을 찾아내 진료하기 위해서다. 뚜껑도 없이 지상을 향해 뻥 뚫려있는 구멍. 이 구멍 안이 거리를 떠도는 아이들이 추위를 피해 자리 잡은 거처다. 어우, 깊으네. No problem. This one? 네, 먼저 들어가요. 전에는 난 그냥 바깥에서 구경만 했었는데 오늘은 한번 들어가 봐요. 조심하세요. 매너 속에 사는 아이들을 데려다 진료한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안으로 들어가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케이. 의욕이 지나쳐 칠순의 나이를 잠시 잊고 있었던가. 마음과는 달리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이쪽으로 주시고 고기 잡으세요. 전 박사는 천신만고 끝에 무사히 바닥에 발을 디딜 수가 있었다. 너댓 평 정도의 공간에 아이들은 모두 6. 전 박사와 난데없는 촬영팀이 들이닥치자 얼굴을 가려버리는 아이들도 있다. 여자아이도 하나 끼어있다. 세수를 못해 얼굴은 떼에 치들었지만 표정은 그다지 어둡지가 않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 박사는 아이들을 이렇게 버려두는 몽골의 현실이 안타깝다. 어디로 또 유희집에 가요? 아빠 알아. 뜻이 유희고. 아이들이 매너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따뜻하기 때문이다. 울란바토르는 화력발전소의 피해를 이용한 중앙난방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뜨거운 물이 흐르는 관이 맨홀 속을 지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추위를 닦을 수는 없었음을 바닥에 널린 재와 넝마 같은 이불이 말해준다. 울란바토르에는 이렇게 생활하는 아이들이 5,000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ndesi eklincilik olsun be ambillah. Yok. Ya yürü anası kısmı 일은 안 왔어? 어떻습니까? 7살 때 맨홀 속으로 들어온 이 아이는 맨홀 속에서 17살의 소년으로 자란 것이다. 아픈 아이들은 어때? 근데 한번 물어봐. 아픈 아이 어디 있는지. Bunu senin huzuruna var. 아이의 손은 온통 헐고 골문 상처투성이다. 얘도 그렇고 얘 치료를 하면 좋은데. 그 만애들은 옛날 그도 5초 뒤에 emzikçi 볼로. 우리 차로다가 또 가지고 그리고 치료하고 다시 emzikçi 나라이움 다 해야 되는 저기. 두 아이는 치료를 해준다는 말에 비로소 웃음을 머금는다. 선물 또 선물. 전 박사는 미리 준비해온 선물 꾸러미를 하나씩 나눠준다. 언제 누구한테서 이런 선물을 받아보았을까? 선물을 받고 아이들 본래의 표정을 되찾는다. 끓는 물이 흐르는 관이 내뿜는 온기에 의지해 맨홀 속에 쭈그리고 앉아 긴 겨울을 지내는 어린 지하 생활자들. 관이 터져 그 밑에서 잠자던 아이들이 화상을 입거나 익사하는 사고가 울란바토르에서는 이따금 발생한다고 한다. 사람이 여기 없으면. 알았어. 그럼 뭐 도와주실 필요 없어요. 전 박사는 지상을 향해 사다리를 오른다. 상처를 치료해줄 뿐 이 아이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이 전 박사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전 박사의 NGO 사무실로 가서 치료를 받을 아이들이 선물 꾸러미까지 챙겨들고 그 뒤를 따른다. 이 아이들이 언제 지상에 따뜻한 방 한 칸을 마련하게 될지 구멍 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어둡기만 하다. 전 박사가 이끌고 있는 연세 NGO는 울란바토르 암병원의 한 귀퉁이에 새들어 있다. 정식 명칭은 연세사회복지재단이지만 보통은 연세 NGO라는 이름으로 통한다. 오늘은 선물 꾸러미를 준비하는 일에 사무실의 모든 식구가 매달려 부산하게 움직인다. 몽골인 의사 알다르다는 연세 NGO의 창립 멤버로 사무실에서는 닥터 악이라는 애칭으로 불린다. 울란바토르 대학 한국어과 1회 졸업생인 오유나는 전 박사의 비서 겸 통역으로 이 사무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다. 봉지 안에는 과자와 빵, 밀가루 같은 먹을거리와 세제, 비누, 휴지 같은 생필품들이 담긴다. 근데 그 물건을 언제 사야 돼요? 연세 NGO에서 정기적으로 무료 진료를 하는 곳은 청무소와 소년교도소, 양로원과 고아원, 거리의 아이들 수용소까지 중요한 것만 따져도 5군데다. 거기 수용돼 있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선물을 돌리려니 이런 꾸러미를 몇백 개는 만들어야 한다. 대도시에 있는 종합병원의 원장으로서 학교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던 전 박사가 몽골에 오기로 결심한 것은 지난 94년. 언젠가는 무이촌에 가서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 그의 오랜 꿈이었고, 남들은 은퇴 이후에 안락한 삶을 설계할 나이에 꿈을 이루기 위해 그는 몽골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런 그에게 NGO 활동은 연세 친선병원 원장으로서의 활동에 이어 꿈을 완성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다. 우리 연세 친선병원이 무엇 때문에 여기 들어왔는지 그거를 몽골 사람이 모르고 이 사람들이 돈 받으러 돈 벌러 이렇게 또 오지 않았나도 생각하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말로 해가지고 설명들이 안 되거든요. 우리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런 그 좋은 사업을 하려고 여기 온 거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고려 어린이 진료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양로원 진료를 시작을 했고. 연세 NGO의 식구들이 모처럼 한자 모였다. 당장 눈앞에 다가온 요양원 방문을 비롯해 신경 써야 할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전 박사는 준비해야 할 것들을 늘 그렇듯 꼼꼼하게 챙긴다. 물건 좀 조금 더 사고.
뭐 지금 그 바깥에 전 박사까지 한국 사람이 넷, 상당히 많이 이 자리에 없는 운전기사 오치르까지 포함해 몽골 사람이 셋. 그 사는 거에도 서로 호흡을 맞춘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손발이 척척 맞아 돌아간다. 사신 것 같아. 그 돈이 저기 500 이경환 목사와 팽청자 전도사, 그리고 박돈상 선생은 전 박사를 돕고 있는 유능한 한국인 일꾼들이다. 약사 조수세요? 아니, 약사가 있고 약사가 있습니다. 약사는 아닙니다. 사가 없을 때는 싸로. 예, 싸로. 약을 싸는 사람이라는 뜻의 약사는 곧 이 사무실의 공용어가 될 것이다. 회의를 마친 전 박사는 빈민들의 밀집 주거 지역인 사르하드로 향한다. 연세 NGO에서는 진료 활동 외에 빈민을 돕는 일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도움을 받을 사람을 선정하고 또 구호 물품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현지 행정기관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전 박사가 오늘 동사무소를 찾은 것도 며칠 뒤에 있을 월동용품 전달 때문에 의논이 필요해서다. 동장들과는 이미 친숙해진 지 오래다. 동장님들 의견을 존중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실 모인 거니까는. 울란바토르의 빈민촌에서는 무료 급식이나 무료 진료 같은 구호 활동을 하면서 선교를 펼치고 있는 한국인들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오늘 모인 세 사람도 모두 이곳에서 개척교회를 열고 있다. 금방 가져가지. 이걸로 닦아내고. 모두 7,4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구동은 동민의 대다수가 극빈자인 빈민촌인데 살기가 힘들어 무작정 상경에 오는 사람들 때문에 인구가 매년 300명씩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한국 사람들이 이 동에 살고 있는 극빈자들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벌써 5년째. 가난한 몽골 사람들에게 한국은 따뜻한 이웃의 이미지를 심어가고 있는 것이다. Гол одоо энэ улс орны маань одоо амьдралын төвшин үндсэндээ бол доошоо очлоо шүү дээ одоо бүр ядуучууд ажил олдохгүй байна, цалин мөнгө байхгүй байна. Тийм учраас улсууд ядууч байна. Тийм учраас энэ танаа байгууллагаас үзүүлж байгаа энэ тусламж бол нэн ядуу бөгөөд ядуу иргэдэд л одоо хүрч байгаа. 아내의 몸이 불편해 바깥 출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잘은 늘 전 박사의 몫이다. 그리고 그것은 늘 바쁜 전 박사가 아내를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일이기도 하다. 이 시장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상인들도 한국말을 한두 마디는 할 줄 안다. 진짜 어르신들. 좀 비싼 거 같아. 그렇습니다. 네. 다른 거는 있어요. 호이르. 안녕하세요. 아이고. 한인 회장인 그를 모르는 한국 사람은 울란바토르에 거의 없다. (7년) 전 처음 몽골에 왔을 때는 돈이 있어도 살 것이 별로 없었다. 특히 야채가 귀에 애를 먹었는데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한국산 식품이나 반찬도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손님 접대가 많은 전 박사는 정육점의 단골 손님 가운데 하나다. 몽골의 고기값은 한국에 비해 훨씬 누군 편이다. 특히 소를 구워 먹는 문화가 없기 때문에 뼈값은 거의 거저라고 할 만큼 싸다. 그래서 전 박사 댁에는 소뼈를 구운 곰국이 늘 준비돼 있다. 당신이 부탁한 거 다 사왔시다. 한번 보시지. 기름, 그리고 오이, 그리고 과일 좀 조금 사고요. 네. 전 박사의 부인은 몇 년째 당뇨병을 앓고 있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거동이 자유스럽지가 않다. 오늘은 전 박사가 카메라를 의식했는지 평소에 안 하던 일을 자청하고 나섰다. 부인도 그것이 싫지는 않은 모양이다.
이런 거는 듣지 말아요. 남편이 도와주지도 않던데 이렇게 도와주는 것 같잖아. 억울하게. 몽골에 온 지 7년째. 그동안 전 박사는 혼자서 점심을 먹은 적이 거의 없다고 한다. 늘 누군가 손님을 들여왔는데 물론 음식을 차려내는 것은 부인의 몫이었고 오늘처럼 도와주는 법도 없었다. 사정이 이러니 남편이 늘 도와주는 것처럼 비치는 것이 부인에게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기도 하겠다. 그저 먹이는 장사만 했어요. 나는 그래서 밥하는 선교사도 하고 밥만 열심히 해서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밥을 먹고 싶어서 병이 나요. 쓰러지면 또 와서 밥 먹여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슬프고 뭐 답답하고 뭐 그런 자고 아프지도 못했어요. 아침마다 전 박사는 NGO 사무실에 출근하기 전 연세 친선병원에 들른다. 한국인 의사들과 아침 기도회를 갖고 병원이 돌아가는 얘기도 듣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도 해준다. 연세 친선병원은 한국과 몽골 합작으로 세워진 병원으로 전 박사는 설립 당시부터 원장을 맡아 이 병원이 자리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연세 친선병원은 지난 94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의 기본 4개 과를 갖춘 외래 진료병원으로 문을 열었다. 98년 전 박사는 한국인과 몽골인이 번갈아 원장을 맡는다는 약속에 따라 원장직에서 물러났다. 몽골의 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전 박사는 외국인으로서는 드물게 국무총리상을 받았고 몽골 의과대학의 명예교수로 추대됐다. 지금 연세 친선병원은 치과와 비뇨기과, 물리치료실이 추가돼 7개 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병원에는 한국에서 의사 6명이 파견돼 몽골 사람들을 위해 의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금은 윤치순 선생과 최성영 선생이 콤비를 이루어 수술을 하고 있다. 윤치순 선생은 의료 선교사로 몽골에 왔고 최성영 선생은 국제협력단에서 파견된 경우다. 의료 수준이 상당히 뒤떨어진 몽골에서 실력이 뛰어나면서도 친절한 한국인 의사들은 환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고 있다. 또 몽골의 다른 병원들이 보통 2~3시면 문을 닫는 데 비해 연세 친선병원은 오후 5시 30분까지 진료를 하는 것도 장점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하루 평균 환자가 20~30명에 지나지 않던 것이 지금은 적을 때는 500명, 많을 때는 1000명이 넘을 정도로 몽골에서는 명문병원으로 자리를 잡았다. 우리 병원을 신뢰하고 그러니까는 검사도 되게 정확한 이러한 그 검사를 해주고 또 약도 좋은 약을 써주고 또 의사들이 실력도 있지만은 상당히 친절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몽골 사람들이 알고 찾아오기 시작할 적에 이제 우리 기초는 차츰 놓아져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그 기초를 놓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이익을 담당했던 것을 무척 보람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생각했습니다. 전 박사는 자기 다음으로 비용원장을 맡고 있는 부얀 울지 씨의 방을 찾아갔다. 수술 받으시고 지난번에 그 제2병원에서 입원해서 다시 체크했거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셨느냐고. Мислэлсэн. Солонгост 연세 ангаахны төвд. Тэгээд илэгний хавдартай илэгний тодорхой хэсгийг ингээд таах мэсэл хийлгэсэн. Тэрнээс хойш тэг шинжилгээнүүд одоо компьютерний зураг аваад эхо хараад илэг одоо сайн байна гэсэн. 부얀 울지 씨는 전 원장의 주선으로 건강을 회복했고 전 박사는 자기의 뒤를 이어 연세 친선병원을 잘 운영해 나가고 있는 부얀 울지 씨에 대해 고마움을 느낀다. 그래서 두 사람은 전임 원장과 지금 원장이라는 관계를 떠나 인간적으로 친밀하게 맺어져 있다. Солонгосын ардын бол Солонгос улс бол Монголд байгаа боломжоор одоо тусалж байгаа. Ер нь Монголыг сайн сайхан байгаасаа гэж Солонгос хүн болгон одоо хүчин зүтгэж сэтгэл тавьж байгаа.
한 달에 한 번 있는 정기 진료를 위해 만달 국립요양원으로 향하는 길. 앞차에는 원생들에게 새해 선물로 나눠줄 선물 꾸러미들이 가득 실려 있다. 매달 지나는 길이라 익숙해질 법도 한데 길이 온통 눈으로 덮이는 겨울에는 사정이 다르다. 많다고 그렇게 오늘 나 무슨 자리 생기시면 이렇게 앞차의 종족을 놓치고 길을 헤맬 때가 가끔 있는 것이다. 다행히 앞차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중간에서 멈춰 기다리고 있었다. 요양원까지는 울란바토르에서 차로 3시간. 앞으로도 1시간쯤 더 비포장도로를 달려가야 한다. 그냥 갔어요? 진짜? 아주 오늘 날이 좋은 날이라서 아주 좋아요. 이만하면 아주 겨울날씨 치고는 아주 좋은 날이고. 인선 원장 짐 두고 활동을 시작하면서 전희철 박사의 행동 반경은 훨씬 더 늘어났다. 그동안 병원에 매여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대외 봉사 활동을 마음 놓고 펼칠 수 있게 된 것이다. 만달 국립요양원은 몽골에서는 가장 크고 시설이 잘 갖춰진 곳으로 150명가량의 환자가 수용돼 있는데 그 대부분은 가족이 없고 노동력을 상실한 노인들이다. 진료팀은 도착하자마자 진료 준비를 시작했다. 오늘의 약사는 팽청자 전도사. 질병 치료에 필요한 전문 약품의 부족은 진료팀의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다. 진료가 시작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한 달 만에 온 진료팀이 반가웠는지 벌써 와서 대기하고 있는 원생들도 있다. 보이나? 청진기. 진료 준비를 마친 전 박사가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거동이 불편한 중환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3층 병동. 정형외과 전문의 윤치순 선생과 통역을 맡은 오윤아가 뒤를 따른다. 3층 병동에는 매월 올 때마다 낯익은 얼굴들이 꼭 몇 명씩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는 한다. 그 세를 못 넘기고 세상을 떠난 것이다. 민주화 과정에서의 혼란으로 국가의 지원이 끊어져 이 요양원의 환자들은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먹는 거는 잘 먹느냐고. 의사가 와서 진찰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이는지 환자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졌다. 요거 우선 하루에 하나씩 해서 일주일 좀 잡수시게 하라고. 전문 치료제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방이라고는 비타민밖에 줄 수 없는 것이 전 박사는 안타깝다. 자, 이 할머니는 어떻게 아픈 데가 어디 있느냐고. 자, 이메 양쪽 다리가 아프고요. 특히 관절이 아파요. 관절이 어디? 이쪽 관절 여기 여기 있는데. 어떻게 뭐 독이 뭐 이는 이래서 된 허대인 게 지고 내가 들어서 이네들은 막 향되죠. 아스피린 같은 거 먹으면 덜 아프냐고. 생각도 태워뒀으니까 야 때도 있지. 그래서다 teriminde das chat daha göğsü şugas. 가서 야 그거 붙여면 이거야 너. 장장 세전에 죽전 또 전 박사는 의사이지만 의사로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환자들이 이곳에는 많다. 그저 손으로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거나 하소연에 귀를 기울여 주거나 청진기를 몸에 대어주며 자기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누군가가 곁에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 겨우 그런 일들이 의사로서 전 박사가 그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전부다. 우리가 완전한 치료를 해준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한 달에 여기 와준다는 그것만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마음에 기쁘게 생각하고 위안을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저 정신적인 위안과 도움을 주는 경향이 더 많고.
진료실은 시장 바닥처럼 북적거린다. 오늘의 진료 담당은 박돈상 선생과 최성영 선생. 박 선생은 소아과, 최 선생은 외과가 전공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누구나 전공을 떠나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돼야 한다. 몽골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박돈상 선생은 이 요양원 진료가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도 경력이 꽤 쌓인 최성영 선생은 통역이 없이도 진료를 할 수 있을 만큼 몽골어가 능숙하다. 몽골어를 할 줄 알면 아무래도 환자들의 신뢰감이 더 커지게 마련이다. 몽골어는 우리말과 어순이 비슷하기 때문에 6개월만 열심히 공부하면 웬만큼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니크실리 그것들부터 니그로 왔다고 그래? 차가운 체 그것들부터 으글르니 얼어이 호이로 왔다고 그래. 팽청자 전도사도 어느 정도 약사 노릇에 이력이 붙었다. 복용 방법까지 친절하게 일러주면서 길게 줄 선 사람들이 내미는 처방전을 능숙하게 처리해 나간다. 담당이 아니라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법. 옆에서 전 박사도 팽전도사를 도와 알약을 세고 있다. 환자들은 계속해서 밀려든다. 또 상처 같은 거 잘 났어. Одоо 서른 모르고 족살이 아무도 아니고 이 환자는 팔에 동상에 걸려 지난번 정기 진료 때 전 박사가 발가락 절단 수술을 해주었었다. 여기 아프지 않느냐고? 조금 가끔씩 좀 아파요. 만져보니 경과가 생각보다 좋은 편이다. 아주 좋아졌다고 많이. 전 박사는 흡족한 표정이다. 한국의 진료팀이 선물을 나눠준다는 말을 듣고 요양원의 환자들이 모두 몰려나와 길게 줄을 섰다. 당신이 조금 체험해봐가지고 다 놀아주진 않지만 몸이 성취하는 아내를 굳이 이 먼 곳까지 동행하게 하고 선물을 직접 나눠주게 하는 것은 그것이 아내에게 잠시의 기쁨이 되지 않을까 싶은 남편으로서의 배려다.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고 이곳에 와서 남은 인생을 기대고 있는 사람들, 절망에 더 익숙한 사람들, 이들에게 한국인들의 선물은 추운 가슴을 데워줄 작은 불씨가 될 수 있을까? 처음 이들과 대면하던 때를 생각하면 김광씨는 다시 목이 맨다. 눈물이 나서 볼 수가 없어서 시트 하나 덮고 이불도 없이 빨가벗고들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중환자들이 환자가 또 눈 장님 환자가 많았어요. 근데 장님 환자 옆에는 중환자 이만한 주전자가 붙어 있어요. 이게 매달아 있어. 그래서 뭐냐 했는데 물 먹고 싶을 때 먹으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너무 비참했어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강 시간입니다. 우리가 밥하는 선교사 김광신 여사는 알고 보니 밥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울란바토르 대학에서 국제예절 과목을 맡아 가르치고 있다.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한복을 입은 몽골 처녀들의 모습은 한국 사람들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닮아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도 잘 모르는 큰절 3번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역시 무리다. 빙빙을 갖다가 앉아서 3번 하는 거 아니야? 3번 다 있는 이번에 남학생들의 차례다. 여학생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이미 보았는지라 남학생들의 절은 마치 슬로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느릿느릿 신중하다. 국제예절 과목의 내용은 국제예절과 한국예절에서 한복 입는 법, 김밥 만들기, 조화 만들기에 이르기까지 무척 다양하다. 김에다가 밥을 조금 넣고 그 위에 무, 당근, 계란, 꽃게와 오이를 여러 색깔로 섞으면서
나와주면 예쁜 김밥이 됩니다. 한 학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가르쳤는데 학생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김광신 여사는 그것이 알고 싶다.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들은 국제적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김밥 만든 법도 보여주자 것도 또 한복도 입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저는 아무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원장이 나한테 하고 싶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몽골에 오시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국제 요청을 되게 많은 것을 가르쳐줘서 진심으로 우리 반 사람들 다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김밥도 사보고 그리고 맛있는 국수도 먹었습니다. 국수 맛있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점심 시간이 없어요. 근데 2시 반 정도 공부 시간이니까 내가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떡국이다, 고기국이다, 수장국을 먹이고, 과일도 먹이고, 그 다음에 김밥을 싸니까 아이들이 배고프고 즐거웠죠.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자기들을 가르쳐준 스승에게 노래를 바친다. 사랑으로. 감사해요. 한국인 스승과 몽골인 제자들이 함께한 한 학기는 이렇게 사랑으로 끝이 난다. 눈에 덮인 빈민촌은 아름답기까지 하다. 오늘은 지난번 동정들과 의논한 대로 사르하드 지역의 빈민들에게 월동용품을 전달하는 날이다. 훈은 연세 에밀레깅 자이르 오늘 노린겠지? 또 이랬어. 자, 카나리 톨로 예리 말씀해 주시죠. 오늘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여기 우리 연세사회복지재단 또 한인회 그리고 한인교회 이 세 단체가 합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지만은 좀 멀쩡하시는데 도움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대표를 해가지고 동장님에게 이것을 전달합니다. 오늘 전달되는 물품들은 한 집에 밀가루 1포대, 장작 4자루, 석탄 9자루씩 해서 모두 50가구분이다. 누가 끌고 왔는지 마차가 한 대 서 있다. 말코에 매달린 고드름이 몽골의 추위를 실감케 한다. 장작은 가난한 사람들이 취사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연료다. 석탄은 가공 기술이 없어서 탄광에서 캔 그대로를 연료로 쓰고 있다. 울란바토르의 스모그는 석탄 사용이 큰 원인이기도 하다. 밀가루를 1포대 받아가는 가장의 입이 어린아이처럼 벌어진다. 사람의 행복이란 이렇게 단순하다. 식구들의 입에 따뜻한 것을 넣어줄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 지금 이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을 게다. 아론도 하라니 아르들이 됐다 오늘 또 아르들이 됐다 무슨 적조가 사등생 일등이 아까 내린 자유다 달라 쉬었다 다음 그에 다시 아직 안 들친 기조가 들친 어떤 상식이야 쉬어야다 이제 아르통나 가면 없잖아. 아까 그 마차가 어린 마부를 태우고 간다. 겨울 한동안 아이의 집은 따뜻할 것이다. 아이의 마음은 그 기억으로 더 오래 따뜻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한 가지 일도 제대로 하기 힘들 텐데 전 박사는 NGO 활동에도 바쁜 몸으로 또 새로운 일을 벌였다. 몽골의 YMCA를 만들어 이사장을 맡은 것이다. 민주화는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종교에 대한 사회주의적인 적대감이 뿌리 깊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몽골의 YMCA를 설립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투기의 추진력으로 최근 설립 허가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몽골 YMCA의 총무인 오성학 목사가 한국어 기초반을 맡아 열강을 하고 있다. 한국어 강좌를 시작해 나중에는 태권도 같은 체육 강좌와 직업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몽골에는 산업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해도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젊은이다운 패기와 꿈을 잃고 범죄와 타락의 길을 기웃거리게 된다. 1965년부터 30년 넘게 YMCA 활동을 해온 전 박사가 몽골의 YMCA를 세우기로 결심한 것은 이런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다. 몽골의 미래를 위해서는 먼저 몽골의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가치관과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 YMCA를 설립한 전 박사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역경에 있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올바르게 우리가 살아나간다면은 기회가 오면은 이 나라도 잘 되고 또한 본인도 잘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건전한 하나의 그 정신교육도 더 우리가 시키려고 합니다. 이태준 기념공원의 완성은 전 박사가 한인 회장으로서 심의를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일이다. 이태준 선생은 1883년에 태어나 1911년 세브란스 의전을 마치고 1914년에 몽골에 건너와 동의의국이라는 병원을 열었다. 몽골 마지막 왕의 주치의를 맡는 한편 당시 몽골에 만연하던 성병의 퇴치에 크게 기여해 몽골에서는 신의로 추앙받던 인물이다. 공원에는 그의 시신 없는 묘비가 세워져 있다. 유골이 나타나는 것을 가상을 하고 희망을 또 그렇게 갖고 저희들이 기념비라고 안 하고 묘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선생님의 유골이 발견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우리가 모시게 되면은 아마 참 선생님께서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해 주는구나 하고 지하에서도 기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여름 전 박사는 이 공원을 만들기 위해 부지와 자금 마련해서 공사 지휘에 이르기까지 땡볕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이 공원의 구석구석에서는 먼저 이 땅에 살다간 어느 한국인 의사를 기리기 위한 전 박사의 세심한 배려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다. 정문을 우선 보시면은 아마 어떻게 이렇게 정문을 이렇게 만들었나 하는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지만은 저게 지금 두 이파리입니다. 사실은 이파리인데 저것이 이제 이 손의 모양으로 해서 이제 봉사의 뜻을 받든다는 이러한 뜻을 저게 상징적으로 맺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그 울타리를 이게 하트 무늬로 지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표시한 거고, 그 이태준 선생님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몽골의 왕도 섬겼고 몽골 참 그 국민들을 섬겼다는 얘기고, 이 뒤쪽은 태극마크를 여기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 사람이 여기에 와서 사랑으로 봉사했다. 첫날 개막식을 했기 때문에 한국을 상징하는 팔각정을 세우고 온실이나 어린이 놀이터 같은 부대 시설을 갖춰 공원의 형태를 완성하는 것. 그것이 아내의 건강 회복을 위해 올 7월이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한인회장 전희철의 남은 과제다. 길이 남겨지기를 이 몽골 이 울란바토르 시민들이 와서 휴식처로 좀 쉴 수 있게 그렇게 해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아름답게 해서 우리 한국의 이미지를 좀 잘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와서 사랑으로 봉사했던 한국인. 이것은 이태준 선생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고스란히 전희철 박사에게 적용해도 한치의 어긋남이 없다. 그렇다면 전희철은 무슨 인연으로 같은 한국인으로 또 대학 선배로서 이태준이 걸었던 길을 다시 이렇게 걷고 있는 것일까?
전 박사가 몽골 의과대학의 명예교수로 추대된 것은 2000년 11월. 그에 대한 답례로 얼마 전 그는 생활비를 아껴 이 학교에 장학금을 기탁했다. And our here Mongolian Medical University, we have a very intimate relationship and we are cooperating each other. So even I am going back to Korea, I will not forget this medical university, and what I can help, I will do my best. 오늘 장학금을 받게 된 학생은 모두 5명. 한 사람 앞에 $20씩으로 한국에서는 별게 아니지만 몽골에서는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금액이다. Untuk terus konsumen iyo cacam orang dan orang amun Indo berjumlah irintum persenata Indo orang sebesar itu ayat untuk orang seorang bahasa 진짜 드리는 어떤 음식에 쉬우지 일선 바닥스나 비리기야. 장학금 전달식에서도 노래가 필요할 만큼 몽골 민족은 노래를 좋아한다. 노래를 좋아한다는 점에서는 한국 민족도 몽골 민족이 못지않다. 연세 NGO의 명가수 박돈상 선생이 멋들어지게 한 곡 뽑는다. 오늘의 자리는 전 박사가 한인교회의 장로 자격으로 성가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베푼 것이지만 한편으론 얼마 전 의과대학의 명예교수가 된 것을 축하받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래도 생각하지 않았던 게 명예교수인데 그런 것도 그저 엿장사 마음대로 해주는 거가 돼서 일단 받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엿장수를 만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전 박사가 축하받을 일이 또 한 가지 있었다. 국민훈장, 성류장, 대한민국 성류장 훈장을 수여받게 되십니다. 별 수 없이 전 박사는 앉았던 자리를 다시 일어난다. 이태준 선생님 기념공원 여름에 조금 땡볕에서 약간 땀 흘린 게 있었는데 그거 보고 아마 대사님이 추천을 했던 건 조금만 땀만 열심히 흘리면 아마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실 거다 생각을 해서 다만 열심히 좋은 일을 여러분 해주시는 그런 상 되어지길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이 언제 준비해 두었는지 축하 연주를 하는 사람은 몽골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다. 음악이 마음을 어루만지듯 내가 가진 사랑으로 몽골 사람들의 헐벗은 몸과 가난한 마음을 쓰다듬을 수 있을까? 전 박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듯도 하다. 오늘은 대사관에서 훈장을 전달받는 날이다. 주몽골 한인회 전의철 회장에 대한 국민훈장 성류장 전소식이 있겠습니다. 훈장증 재벌 한인 전의철 휘나라 이바지한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다음 장을 수여 국민훈장 성류장 12월 20일 대통령 김대중. 훈장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누구에게나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전 박사의 표정에도 긴장의 빛이 역력하다. 가슴에 달린 훈장은 전 박사에게 앞으로도 더 많은 봉사와 희생, 땀과 눈물을 강요하는 징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함께 사진을 찍는 것이 얼마만일까? 아내의 어깨에 손이 올라가기까지는 주위 사람들의 채근이 필요했다. 전 박사가 사무실에 출근하기도 전 찾아와 있는 손님들이 있다. 안녕하세요.
어디 아이들이 벌써 왔다고? 예, 알겠습니다. 이곳은 이렇게 아이들이 아무 때나 편하게 찾아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전 박사도 서둘러 진료를 준비한다. 가운 가져오고 손 준비하고. 이 아이들은 거리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수용소에서 보내졌다. 첫 번째 아이가 들어와 전 박사 앞에 마주 앉았다. 도무지 아이의 손답지 않게 터지고 갈라져 메마른 손을 전 박사가 마주 잡는다. 손을 마주 잡아주는 일, 마주 앉아 고개를 끄덕여주는 일. 별로 어렵지도 같은 그런 일을 한 전 박사는 오늘도 살고